약간의 핵심 컨텐츠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왜 핵심 컨텐츠냐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게 되면요, 순열이라는 거는 다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실 순열이 중요합니까? 조합이 중요합니까? 따졌을 때 조합이 100만 배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순열을 쓰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조합으로 일단 계산할 거고요. 아이디어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이걸 또 막 공식처럼 개념만 또 막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너네 그 이제 프린트 기준으로는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챕터 들어간 부분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 빈칸 뭐 많이 떨어져 있는데 1번부터 조금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조금만 이해해봐. 그러니까 설명 좀 드릴게. 1번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순열이기 때문에 카드 배열하는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시작할게요. 쉽게 조금 접근하겠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있는데 이 카드가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뒷장에다가 문자를 써 넣을 거예요. A, A, B라고 쓰는 거예요. 1절만 하자. 머스 끝났잖아. 머스는 원순을 할 때만 써요. 자, 카드 뒷면에다가 저렇게 쓴 거예요. 너는 잘 봐. 만약에 내가 1, 2, 3 카드를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배열이 가능하지? 일일이 좀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일단 3팩토리얼이라는 건 다 아시죠?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다 나열을 한번 해볼게. 봐봐. 1, 2, 3, 1, 3, 2 맞지?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6가지가 나오거든요. 괜찮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3팩토리얼이 맞는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내가 배열하는 카드 중에 AA 이것처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써놨잖아요. 이 배열된 카드를 뒤집어 봅시다.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배열이 될까? A, A, B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3번에만 B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번에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 B, A가 되겠죠. 얘는 A, A, B가 되겠죠. 얘는요? A, B, A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A, A 3번에만 B, B, A, A 그 다음에 B, A, A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게 생겨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니까 중복되는 게 생깁니다. 어떤 게 중복되죠? 얘랑 얘는 같은 경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같은 경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같은 경우입니다.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AB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세야 되는 거야? 3가지로 세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원래 1, 2, 3을 배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이었어? 3팩토리얼이었지. 근데 답이 3가지밖에 안 나오게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할 때는. 그죠? 몇 가지가 하나로지? 2가지. 몇 가지가 하나로? 2개가 하나로. 2개가 하나로. 그럼 뭐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건요, 나누기 2는요, 이거 나누기 2야, 나누기 2팩이야? 2야, 2팩이야? 그걸 확인하러 갑니다. 2번. 저게 나누기 2인지, 2팩토리얼인지, 그걸 확인할게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갈 거야. 카드 숫자를 하나 늘려서 생각할 겁니다. 자, 1, 2, 3, 4라고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는 행동 패턴은 똑같습니다. 내가 카드 뒷면에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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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열할 겁니다. 나열할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진짜 쉽거든? 4개밖에 안 나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쳤을 때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4개밖에 안 나와. 어떤 경우가 나올까? 봐봐. A, A, B, 그 다음에 A, A, B, A, A, B, A, A, B, A, A, A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역추로 할 거예요. 역추로.
역추론한다는 거는 이 케이스가 나오게 된 게 어떤 배열이었을까를 추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가 이렇게 나오거든. 잘 봐. 4에 B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가 나오려면 1, 2, 3, 4, 4, 4, 4, 4, 4,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 2, 3은 다 A이기 때문에 이 1, 2, 3이 배열된 것만큼 나올 거예요. 중복된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무슨 얘기지? 내가 이 배열된 카드를 뒤집었을 때 다 이렇게 한 가지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거는 4팩토리얼인데 몇 개가 하나로 취급되는 거지? 6개가 하나로 취급되지. 그럼 이건 몇 팩토리얼이야? 3? 1, 2, 3이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되잖아요. 3 팩토리얼. 다시 질문. 나누기 2야, 나누기 2팩이야? 2팩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2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문자 개수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문자 개수. 같은 문자 개수라고 합시다. 같은 문자 개수. 같은 문자가 A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거는 같은 문자 A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됐죠? 됐죠? 마지막 3번은 조금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배열인데 이번에 A, A, B, B 이렇게 쓸 거야. 뒷면에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렇게 A, A, B, B가 나오게 된 거는 원래 어떤 배열을 뒤집었을까? 역추론하면요. 1, 2, 3, 4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자리가 바뀌어서 2, 1, 3, 4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2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3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1, 4, 4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은 경우에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4팩이었는데 자, 이 경우가 이 네 개가 하나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얘네들이 배열되는 방법이 2팩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뒤에 두 개가 이렇게 배열되는 게 다시 2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이 A가 2개여서 2팩으로 한 번 나누고 B도 2개여서 2팩으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는 것만큼 나누시면 돼요. 됐을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별로 안 어렵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입니다. 됐죠? 괜찮아? 그 다음에 자 공식 하나만 정리합시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공식. 자, NPR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NPR은 너네들 정의상 이거 이렇게 배웠어. 봐봐. 자, n-r 팩토리얼분의 n팩 이거 기억나니? 원래 당신들이 계산을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NPR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NPR이라는 것과 NCR의 구조의 관계를 봤을 때 봐봐. NP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R개 먼저 뽑는 거예요. 순서 관계없이. 그 다음 뽑힌 R개를 배열하는 게 NPR이에요. 뽑힌 R개를 R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게 NPR이에요. 그래서 NPR은 NCR 곱하기 R팩입니다. 몇 가지 이해된다? 그럼 따라서 NCR이라고 하는 놈은 양변 R팩으로 나눠서요. R팩분의 NPR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맞지? 지금 유도하는 거야, 식으로. 근데 NPR은 얘잖아.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NPR 나누기 R팩이니까요. 이 식에다가 분모의 R팩으로 나누는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R팩, N-R팩, 그리고 N팩. 그리고 우리는 이 식에 주목한다. 됐지? 이 식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구조와 동일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N이 지금 여기 위에 N이에요. N이 지금 4고요. R이 몇일까요? R이 2인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4C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몇 가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일반적으로 조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워졌지?
자, 요 구조에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 4C2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배열하는 거 A, B 배열이지 얘들아? 맞아? 같은 것이 A 두 개, 같은 것이 B 두 개야. 그럼 이 4C2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내가 채워야 되는 자리가 몇 개야? 4개지. 이해됐어? 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거는 A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시. 자,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한글로 다 써드릴게요. 4개의 자리 중에서 A가 자, 들어갈 자리 몇 개 선택이지?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4C2예요. 여기까지 됐지? 4C2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에 AA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왜 끝났지? 나머지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나머지 자리에는 B가 알아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4C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이 부분. 되셨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입니다. 자, 밑에 빈칸 채울게요. 자, 뽑는 대상은 같은 것이, 자,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칸. 자, 같은 것이, 자, P개, R개, 문자가 부족한데. P개, Q개, R개라고 합시다. P개, 자, Q개, R개. 제한이 없어요. 땡땡땡. 그런데 제한이 없지만,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땡땡땡은 결과가 총 N개가 나오는 거죠. 알겠지? 같은 것이 A가 2개, 같은 것이 B가 2개, 총 합쳐서 4개의 문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조건 들어가야 되고, 총 N개. 총 N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다 더했을 때 총 N개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중복 유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뽑는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X라고 치면 돼요. 중복 유무에다가. 자, 몇 개 뽑아요? 총 N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뽑니? N개 뽑습니다. 총 N개를 뽑는 건데 그 안에는 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뽑힌 상태는 1열 배열이에요. 포인트는 순서상이야. 알겠지? 1열 배열입니다. 자, 1열로 넣을게요. 1열 배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거야. 자리에 구별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거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거의 기본 아니거든요. 순서가 정해진.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유형 중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 조금 할게요. 자, A, B, 자, C를 배열한다. 상상됐어? 문자 3개를 배열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3팩토리얼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조건을 먹이는 거야. 어떤 조건을 먹이냐면 배열을 하긴 하는데 A 문자 다음에 B가 오게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해됐어? 폴라에서 소리가 나. 우리 이상한 애가 생각나게 또 있네? 이상한 애가 갑자기 무슨 소라 껍데기 뭐 바다에서 무슨 소라병을 이렇게 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지. 자, 다시 A, B, C를 배열하는데 A 문자 다음에 B가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제 이걸 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그냥 노가다 띄워서 진짜 그냥 배열해 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를 날려버리는 게 가장 쉽겠지. 보자는 거야. A, B, C, 자, A, C, B, B, A, C, B, C, A, 버스, C, A, B, C, B, A. 됐죠? 6가지 중에 이거 안 되는 거 뭐 있지? 날려버리자. A 다음에 B가 안 와요. 얘는 A 다음에 B가 오고요. A 다음에 B가 와요. 얘 안 되죠? 얘 안 되죠? A 다음에 B가 와요. 얘 안 되죠? 괜찮을까? 그럼 전체는 전체는 3팩토리얼이었는데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면 될까?
몇 개가 날아갔습니까? 2개가 날아갔죠. 이 2개가 날아갈 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맞지? 2개가 하나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제거가 되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요 A랑 B, 그 다음에 어디지? 여기 A, B. 요거 2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A랑 B가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개가 하나로 카운팅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A랑 B가 자리가 바뀌면서 2개가 하나가 삭제됐으니까 2개가 하나로 카운팅 됐다. 그럼 뭐로 나누지? 2로 나누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좀 조잡하잖아. 맞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반화를 풀어? 만약에 문자가 6개면 어떡할 건데? 6팩을 다 나열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을 잘해야 된다. 2번에 필기해 있는 걸 잘해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잘 봐. 이것도 약간 뭐라고 이름 지을까 고민하다가 블랭크 이론이라고 했는데 블랭크가 뭐야? 빈칸이란 뜻이죠. 블랭크가 빈칸이란 뜻이야. 너는 뭐라 그랬어? 아니 그 순간이 너 그냥 생긴 게 좀 웃기게 생겼다. 내 스타일이에요. 저 웃기게 생긴 애들 좋아하거든요. 아니, 웃긴 애가 재치까지 있으니까 재밌네. 다시 블랭크 도입하겠습니다. 블랭크가 뭐냐면, 자, 특별히 순서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블랭크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특별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가 뭐란 거죠? A랑 B죠. 그럼 저 A랑 B를 블랭크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블랭크 처리하고 나는 네모네모 C를 배열한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가 2개 있는 거죠? 맞아? 같은 것이 있는 문자 2개지? 어떻게 계산될까? 3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몇 개니까 2개니까 2팩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정답이 얘야. 근데 왜 정답이 얘냐면 잘 봐. 얘를 배열하는 경우는 네모네모 C, 네모 C 네모, C 네모 네모거든? 그러면 이 네모에는 A, B 순서 맞춰서 A, B가 자동 배열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정말 똑똑한 이론이죠? 블랭크에. 됐죠?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저 순서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블랭크를 그냥 도입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이 정도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그 빈칸 좀 채워볼게요. 여기 뭐 별건 아닌데 그 교재 3문제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중에 3문제가 있더. 난이도 3짜리가 있더라고. 근데 아까 전과 비교하자면 이건 9분점2거든요. 제가 제목에다가 9분점2라고 달았어요. 근데 아까 9분점1, 9분 1 갖다가 보시면은 뽑는 대상이 P개, 같은 것이 P개, R개, 뭐 Q개, 땡땡땡 가서 이 같은 것을 싹 다 합치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 N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달라. 이게 9분점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9분점2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자, 9분점2는요. 거기다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쓰면 돼요. 같은 것이 자, P개, R개, 자, Q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P개, Q개, R개 있는 건데 같은 것이 총 N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총 N개까지는 똑같아요. 뽑는 대상이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좀 달라져. 몇 개 뽑니? 뽑는 게 조금 달라져. 아까 몇 개 뽑았죠? 아까는 N개 다 뽑았어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문자를 나열하는 상황인데 5개 중에 3개가 같았다. 그럼 3팩으로 나눈다고. 다 뽑았다고. 5개를 다 뽑았다고. 그지?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R개를 뽑아요. 근데 이 R개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가 겹치네. K개로 가겠습니다. K개를 뽑아요. 근데 이 K개는 N보다 N 이하의 수치입니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N개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일부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일부를 뽑았을 때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식이 있었죠.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돼? n개 중에 같은 것이 몇 개 해서 총 n개일 때 뽑는 대상 자체도 n개면 전체를 다 뽑는다고 가정하면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이건 공식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금 처리하는 방법. 이거 배열은 일렬 배열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부분이 있다 수저사. 알겠지? 또 요거 처리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공식을 못 쓰거든요. n개를 다 뽑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거기 밑에 1번에 거기 밑에다가 예제 하나만 달아놔. 빈칸 제가 많이 뚫어놨죠? 거기다가 하나만 조금 이렇게 달아놔. 문제인데, 자, 1, 1, 1, 2, 2, 3, 4. 숫자들이죠. 지금 1은 몇 개예요? 3개? 2는 2개. 같은 것이 3개, 2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뽑는 건데, 이제 문제는 봐봐. 9.1에 의하면 몇 개의 문자지? 7개의 문자죠. 7개 중에 7개를 다 뽑는다 라고 쳤을 때, 자, 7개 숫자 중에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저 공식에 의해서 7팩토리얼을 1이 3개니까 3팩, 2가 2개여서 2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다고. 이해됐지? 근데 문제 조건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4자리 정수 만드세요. 이렇게. 몇 개 뽑는 거죠? 7개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4개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얘를 못 쓰거든요. 이해되셨나, 상황? 그러니까 이게 상문제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약간 이런 상황을 구성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푸는 방식이 당연히 2가지 스텝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4자리 정수를 만들어내는 그 4자리 정수를 뭐로 만들 것이냐 하는 대상 선택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4자리를 구성하는 숫자를 4개를 먼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것을 나열할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나열입니다. 자, 왜 이 전략을 택하는지는 이 나열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첫 번째, 대상 선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얘네 중에 진짜 4개를 뽑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지를 카운팅 먼저 케이스를 분류하면 돼요. 자, 골라보자. 4개 고르는 거야, 4개. 자, 같이 골라보자. 4개 고릅니다. 이 중에서 4자리 정수 만들 4개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배열은 나중에 할 거예요. 됐죠? 어떻게 선택 가능하지? 1, 1, 1, 2. 이렇게 선택 가능하지. 자, 도와줘. 1, 1, 1, 3. 가능하죠. 먼저 4개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배열하는 거 아닙니다. 1, 1, 1, 4.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갈까요? 1, 2개로 줄입시다. 1, 2개에 2, 2 이렇게 가볼까? 2, 4. 왜 궁금하는 거 웃기네. 2, 4. 이게 맞죠? 아, 지금 울것 같아요. 1, 1, 2, 4. 또 있죠? 어떻게 갈까요? 1, 1, 자, 2, 2, 2, 3, 2, 4까지 했어. 1, 1, 3, 4 있죠? 여기까지 됐나? 됐어? 1, 2개짜리 더 있을까요? 아니지, 1, 1, 4, 4, 2, 1, 1, 4, 3도 있죠? 더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자, 1 하나 더 줄일게요. 1 하나만 쓴다고 하면 2, 3, 4 이렇게 써요. 그럼 2 2개 쓰는 경우 있겠죠? 1, 2, 2, 3, 1, 2, 2, 4. 끝났지? 그 다음 2를 하나로 줄여서 1, 2. 근데 위에 1, 1, 3 어디? 1, 1, 3이 안 돼.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됐죠? 대상 선택이 어렵죠? 1, 1, 1, 2, 3, 4. 다 센 거 맞니? 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 1, 2, 4, 2 1, 2, 4, 1, 2, 4, 2. 자리 바꾸는 거 생각 안 했네. 1, 2, 4, 맞죠? 2, 2. 이것도 바뀔 수 있죠. 1, 2, 3, 2. 저기 1, 1, 4, 2 어디? 여기? 아닌데 진짜. 1, 2, 3, 4, 5, 6. 근데 1, 1, 2, 1 되잖아요 14개 나오죠. 1, 1, 2, 1 되잖아요 1, 1, 1, 1, 2, 1 2, 1, 1, 1, 2, 1, 3개짜리. 1,
2. 아니 근데 배열하는 건 아닌데 지금.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접근한 게요. 이거 맞고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중복되는 건 빼야 돼요. 지금 배열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복해서 배열은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일단 4개를 고르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중복된 거 없죠. 근데 그럼 1124랑 1142도 그죠. 1124 어디 있어? 뭔가 다 잘못돼요. 뭐 다 잘못돼서 중간에 방해하지 마. 방해해. 아씨 중간에 갑자기 113이랑 114랑 1143 요거 지워야 돼. 113이도 지워야 되잖아요. 112 113이 요것도 지워야 되지. 아씨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됐어 여기까지? 중복 이제 없죠? 덜센 거 같은데 한참? 1, 2, 3, 몇 개 나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잘했어. 1 하나짜리 1, 2, 3, 4. 1, 2, 3, 4 마지막에 1, 2, 3, 4 총 몇 개죠? 6개, 10개 나오죠 10개 맞아? 2, 3, 4 이거 하나 됐다. 이렇게 해서 총 11, 맞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1개 나옵니다. 총 11가지가 나와요. 이거 대상 선택이 원래 좀 어려워. 왜냐면 이거 노가다 세야 되는 부분이어서, 알겠지? 총 대상은 11개 가지고 경우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뽑힌 걸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건데, 봐봐, 대상 선택을 왜 4개로 제한했겠어? 이 공식을 쓰고 싶다 이거야. 알겠지?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4개. 4개.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몇 가지 나올까? 4팩 나누기 3팩. 오케이. 4팩 나누기 3팩. 근데 그러한 경우가 이 경우 세 개가 다 똑같은 경우죠.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런 경우도 볼게요. 이거는 따로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팩을 1도 2개고 2도 2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끝났고 더하기. 자, 요 경우 볼게요. 요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4팩 마찬가지로 2팩 이렇게 4팩, 2팩 이렇게만 나누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카운팅이 안 된 게 이제 요건데요. 일단은 4팩, 2팩 이게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4팩을 2팩으로 나눈 게 얘거든요. 하나, 둘, 셋, 얘도 된다. 얘가 2가 2개니까.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인 것 같아요. 6가지 경우가 다 4팩, 2팩으로 계산돼요. 맞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얘인데요. 얘는 그냥 몇 팩토리얼이야? 그렇죠. 얘는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4자리 정수를 만들 숫자 4개의 대상을 선택을 먼저 하고요. 대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이 공식을 따르기 위해서. 4개 중에 총 4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저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대상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조금 잡아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상문제 푸실 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 푸실 때 나열할 대상을 먼저 선택하는 케이스를 먼저 조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막 3의 배수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수 만들 때 3의 배수가 되도록. 그러면 3의 배수 평정법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걸 3의 배수라고 하죠? 그럼 진짜 다 예. 각자리 숫자 합이 얼마지? 이게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이게 세 자리, 그 3의 배수 판정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1113 이거 3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3의 배수예요. 왜 3의 배수죠?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얼마니까? 6이니까 6은 3의 배수니까 이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3의 배수 조건이 들어가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대상 선택으로 조작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교재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끝. 바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최단거리 문제의 기본 아이디어 쪽 부분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너희들 최단거리 문제 많이 풀어봤니?
이거 2학년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알겠죠? 제가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생각하는 거. 2학년 2학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학년. 아, 너네 나중에 순열 조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공통수학일 테니까 1학년 1학기. 됐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면 그냥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나오는데 진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좀 영악합니까? 되게 나빴죠. 이거 순열 조합 문제로 내요. 왜냐면 이거 순열 조합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립니다. 심화 문제.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에 떡하니 나와요. 됐죠? 그럴 때 그냥 쓰는 방법인데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잘 봐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그 바로 이해될 거야. 이건 쉬운 거니까. 그 최단 경로 문제라고도 하고 최단 거리 문제라고도 해요. 최단 경로 문제인데 그 첫 번째 그림 갖다가 먼저 해석을 해볼게. 몇 곱하기 몇 짜리야, 얘들아? 4 곱하기 3. 4 곱하기 3짜리죠. 자, 이런 느낌 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입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인데요. 최단거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성민이가 이제 여기서 성민이 맞지? 성민이 버스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려고 해요. 근데 성민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동전을 발견했어.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는 거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최단 경로로 가려면 일단 아이디어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잘 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을 적어도 몇 번 가야 되죠? 4번은 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그 명령어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키보드에 R키를 누르면 성민이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하는 거예요. 뿅!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R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R키는 몇 번 누르는 게 필요하지? 그렇죠. 4번 누르는 거 필요하죠. 두 번째 명령어는 U예요. 내가 U를 딱 누르면 성민이가 갑자기 위로 이동해. 뿅!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적어도 U 몇 번 눌러야 되지? 3번은 눌러야 되지. 됐지? 그럼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건데 같은 것이 R이 4개, 같은 것이 U가 3개. 이 문자를 나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자의 나열 중에 RU, RU, RRU 이렇게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간 거지? RU, RU, RRU 이런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최단 경로의 아이디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 정답 뭘까요? 7팩 나누기 3 곱하기 3. 네, 제 말이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 소개할게요.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필살기인데 왜냐면 왜 필살기냐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알지? 어떻게 가죠? 갑자기 성민이를 맞추려고 북한에서 대포를 쏴요. 뿡! 이렇게 쏘는 거야. 근데 북한이 대포를 잘 쏩니까? 잘 못 쏴요. 근데 막 기계로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한 데 날아가는 거죠. 뿡!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저 공식은 바로 깨집니다. 저렇게 못 구해요. 물론 구할 수 있어. 경로를 케이스를 다 구별한 다음에 그 각 케이스별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나오긴 해. 근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소개할게. 알겠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성민이가 여기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리고 성민이가 다시 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여기도 하나죠. 여기도 하나죠. 여기도 한 가지죠. 여기 다 한 가지예요. 가는 방법이. 여기는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싹 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로 가는 경우는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와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를 합의 법칙으로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로 보이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야. 동일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이쪽으로 가는 경로 한 가지와 일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더해서 총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경로 보여?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입니다. 동의되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몇 가지? 네. 됐지? 그럼 일로 가보자.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야.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잘 봐. 여기는 3 더하기 3이야. 여기 4 더하기 6이야. 여기는 10, 여기는 15. 여기 몇 가지? 10 더하기 10이니까 20. 맞죠? 20 더하기 15는 얼마? 35. 정답이 35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는 게 가장 빠르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다 셀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세드려볼게요. 자, 볼게. 자, 두 번째 그림에다가는 요거로 넣으시면 돼. 첫 번째 그림은 RRRR, UUU, 요 아이디어로 일단 계산한다라는 거 집어 넣으시고, 두 번째 2번 그림에다가는 1111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다. 합의 법칙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반드시 빨간색 길을 지난다. 이렇게 한번 조건 적어볼게요. 반드시 빨간색 길을 지나야 된다.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조건을 줘버리면 조금 쉬워져. 그럼 잘 봐. 저 경로를 반드시 지나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랑 어디지?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여전히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갖다가 고려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1로 가는 최단 경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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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4개의 문자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는 것만큼 방법이 나오겠죠. 그게 몇 가지죠? 4팩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나오는 거죠. 곱하기, 연달아 잇따라 여기서 1로 가는 경로가 마찬가지로 R, U. 서로 다른 문자 2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으니까 몇 팩토리얼? 2팩.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죠. 다리가 폭판에서 여기를 지날 수 없다라고 문제 가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렇지. 전체 개수에서 이걸 빼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그럼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잖아. 그렇지. 전체 개수는 7팩, 3팩, 4팩. 이거잖아. 뺍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해됐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로의 변화를 줘봅시다.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4번 그림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이 공식의 약점을 메워주는 이 합의 법칙의 방법으로 일단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로가 살짝 삐꾸예요. 약간 이상해졌죠. 똑같이 가긴 갈 건데 여기가 지금 빵꾸가 뻥 났어. 빵꾸 부엉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전히 A 경로에서 B 경로 쪽으로 최단 거리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보자. 자, 합의 법칙 이용할 거야. 한 가지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2가지, 3가지, 여기 4가지. 더해서 3가지, 더해서 6가지. 더해서 10가지. 그러면 여기 처리 어떻게 할래? 여기까지가 6가지잖아. 그럼 여기까지도 몇 가지야? 그렇지. 여기까지도 6가지야. 여기까지도 몇 가지야? 그렇지. 여기까지도 6가지인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 더해서 몇 개? 16. 2개 더해서 총 22가지의 최단 경로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번 경로도 보면은, 자, 5번도 한번 가보자.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거만 딱 보고 교재 문제 딱 마무리하고 집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로 중에 어디가 빵꾸 났죠, 지금? 1층 빵꾸 났고, 여기 빵꾸 났죠. 이렇게 됐죠. 네, 가볼게요. 여기 111 시작은 똑같다잉. 알겠지?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다 무조건 한 가지예요. 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여기 2점, 더해서 3입니다. 일단 아는 데까지는 다 채워볼게요. 여기 더해서 3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채우면 되는데, 잘 봐. 여긴 3 더하기 3이어서 6이지. 여긴 1이고, 여긴 6이야. 1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야. 여긴 몇 가지겠니? 그렇지. 이렇게 더해서 7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로 와볼게요. 여기 3가지고 한 가지니까 여기 4가지. 여기는 5가지.
근데 여기가 5가지라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몇 가지야? 11장. 아니야, 맞아. 왜냐면 여기가 6가지잖아. 여기도 몇 가지야? 여기도 6가지야. 그래서 여기 6가지, 여기 5가지에서 11가지가 맞아요. 외우는 근데 너희들 왜 웃었어? 그냥 말하지. 저기 13가지, 여기 24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자, 여기까지만 해드릴게. 그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살짝 변형된 문제인데. 자, 종로가 조금 줄어요. 자, 마지막 거 체크하고 교재로 넘어가. 자, 마지막 거 체크하고 교재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예요. 됐죠? 됐어? 자, 어떻게 경로를 가지면 봐봐. 규칙을 이렇게 갈게. 이쪽 변을 한 번 터치. 여기를 자, 한 번 터치. A에서 출발, B로 갈 때 이쪽 한 번 터치하고 가는 최단 경로.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근데 이제 최단 경로 잠깐 보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은 게, 봐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봐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뿅뿅 갔다가 터치, 맞죠? 이렇게 가도 최단 경로죠. 맞아요? 여기서 터치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봐봐, 이렇게 가다가 터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최단 경로입니다. 괜찮죠? 터치 또는 터치 가능합니다. 몇 가지 나올까요? 거울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자, 매칭시켜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이해되시죠? A에서 저쪽을 반드시 지나면서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무조건 얘를 한 번은 지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죠? 그래서 얘의 정답은 8팩 나누기 같은 문자 4팩 4.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끝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문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 전체 다 다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합 다룰 거예요. 알겠죠? 조합하고 이항 정리하고 같이 다뤄볼 건데 조합하고 이항 정리를 한 번에 다루려면 조금 빡셀 것 같아, 그치? 다음 시간에도 좀 비슷하게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교재로 오겠습니다. 자, 9페이지야. 9페이지에 유형 8번 있죠? 진짜 쉽다. 프레셔 무슨 뜻이야? 뭐 압박 이런 뜻 아닙니까? 프레셔. 마이 프레셔스가 아니고 자, 문자 나열할게. 자, 특정 조건 들어가 있어요. 양끝 쪽에 P와 U가 오도록이면 케이스 먼저 분류해야 돼요. 양쪽 끝에 P와 U가 오면 여기가 P고 여기가 U. 이 경우와 여기가 U, 여기가 P. 기본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 있죠. 그 상태에서 P랑 U는 쓰였죠. P랑 U는 쓴 문자니까 지우고 나머지 문자의 형태를 보게 되면 몇 개 남아요? 6개가 남는데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야. 신기하지? 이런 단어 어디서 찾아가지고 자, 여기 가운데 배열하는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것이네.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야. 이해되지? 근데 PU인 경우, UP인 경우 두 가지를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괜찮? 구조 이해했죠? 짱슈. 네, 넘어갈게요. 자, 1장 넘기면 유형 9번입니다. 자,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고요. 자, 7자리. 짝수입니다. 짝수 케이스 먼저 분류해. 7자리인데 끝에 뭐가 와야 돼?
끝에 2가 오는 경우, 끝에 뭐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1, 2, 2, 2, 3, 4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이건 따로따로 써서 합의법칙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2를 한 번 썼지. 나머지 문자 몇 개야? 6개죠. 6개 문자 나열인데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야. 2팩, 2팩입니다. 됐죠? 첫 번째 경우 끝. 이해했어? 자, 끝에가 4는 4를 쓴 거예요. 자, 여전히 6개의 문자 나열이고요. 같은 것이 2개. 자, 이 같은 것이 3개입니다. 이거. 2가 3개니까요. 2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B가 D보다 무슨 처리죠? 블랭크 처리. 오케이. 진짜 쉽다. B랑 D의 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자, A, B, C, D, E에서 B랑 D의 순서 조건 들어가 있죠. 여기 블랭크 처리하는 거예요. B, D. 그러면 같은 문자가 2개인 거예요. 자, 그럼 몇 개의 문자 나열이지? 5개의 문자 나열인데 같은 문자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쉽죠? 자, 계산하면 정답 나오고. 자,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4 곱하기 5.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P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자, A를 갖다가 시작해서 B까지 간다. 됐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총 경우에서 뭐니? 이렇게 하는 건데. 봐봐. 일단 첫 번째. A에서 이쪽으로 먼저 가는 최단 경로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쉽습니다. 1, 1, 1이니까 2, 3, 몇 가지가 4가지 정도 나옵니다. 됐죠? 4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연달아 잇따라 이쪽에서 1로 가는 최단 경로는 1, 1, 1, 1, 1, 2, 3, 4, 3, 6, 10, 10가지니까 10 곱해서 40이네요. 진짜 쉽죠? 던질게요. 뭐야 이거? 우물? 도로망에 우물이 있습니다. 뭐야 이런 도로가 있다고?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놔.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욕먹죠. 아, 너네 운전 안 해봤구나. 우리나라는 어디가 운전하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 서울이 제일 힘들어요. 부산도 힘들어. 나 부산도 한번 가봤는데 부산도 운전하기 힘듭니다. 근데 서울이 더 최악이었어요. 부산은 왜 힘든 줄 알아? 부산은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운전 스타일이 되게 약간 허박하죠. 그래서 힘들어. 좀만 뭐 하면 막 욕해요. 야, 이렇게! 좀만 뭐 하면 욕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서울은 도로가 너무 쓰레기야. 그러니까 도로가 쓰레기라는 말은 도로에 막 오바이트가 있고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도로를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다리를 왜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을까?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서울은. 아, 진짜 서울은 제 친구는 돈 주고는 못 사는데 돈 주면 살아야죠, 그죠? 여기 우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성민이가 토한 거야, 여기. 더러워. 토한 겁니다. 최단 경로 계산해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건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뭐 계산 똑같죠 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들아 너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여기를 통과할 수도 있잖아. 그치? 케이스를 나눠서 좀 보여볼까요? 일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 출발은 똑같아요. 여기 111인데 여기도 1이고 1이고 1이야. 그치?
여기까지 됐어? 다 1이야. 자, 그럼 여기는 2, 여기 3, 4, 5, 다섯 가지로 채우시면 되고요. 여기 3, 6, 10, 여기까지가 10. 그럼 여기까지 15가지 경우면 여기도 15 이렇게 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가 15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여기도 한 가지거든요. 그럼 너네들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죠. 이것도 한 가지 맞아요? 이것도 한 가지 맞아요? 일로 오는 경우 다 한 가지입니다. 최단강로니까요. 그럼 여기 2이고 여기 3이고 여기 4니까 19개 나오네? 맞냐? 제가 뭘 하나 잘못 계산했는데 뭘 계산? 16 아니에요? 밑에 쪽이 16 아니에요? 밑에 16 아니에요? 여기요? 네. 아, 중요한 거. 15, 1이구나. 청출어라는 두개 더해서 20이지. 자,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여기 오는 경우 한 가지, 여기 15 더해서 16이 맞지? 됐습니다.